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우리 일상을 바꾼 카카오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년이죠? 벌써. 맞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 리서치, 또 위키백과 관련 뉴스 기사들, 이걸 다 모아서 카카오티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택시 타는 방식 자체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한번 보죠. 네,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 그 변화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시작, 2015년 카카오 택시였죠. 그때만 해도 사실 길에서 택시 잡으려고 막 손 흔들고 그랬던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추운 날, 더운 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딱 오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쵸. 길에서 잡는 택시가 아니라 부르면 오는 택시. 이게 당연해졌어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역시 속도 같아요. 속도. 맞아요. 10년 만에 평균 배차 시간이 거의 20초였는데 이게 6.6초로 줄었대요. 6.6초요? 와. 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67%나 단축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야, 6.6초면 정말 부르면 거의 바로 잡히는 느낌이겠는데요. 단순히 빨라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택시를 탈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탑승 성공률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네, 10년 전엔 10번 부르면 한 7번, 8번 탈까 말까 했다면 지금은 94%래요. 94%요? 와. 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제 택시를 문제없이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불렀는데 안 오고 취소되고 이런 경험이 확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면 카카오티 만족률이 65%로 다른 플랫폼보다 높게 나왔고요. 특히 그 호출료 있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벤티 같은 거. 네, 맞아요. 카카오티 벤티. 이거 만족도가 무려 82%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호출료를 내는 만큼 좀 더 빠르고 쾌적한 경험을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겠죠. 돈을 더 내더라도 확실한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긴 급할 때는 정말 그만한 게 없긴 하죠. 그리고 결제 방식.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자동 결제. 처음에 2015년에는 자동 결제 쓰는 사람이 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4%래요. 와, 8%에서 74%.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네, 이제 지갑 없어도 그냥 휴대폰만 딱 들고 택시 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사용자들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 카카오티 하면 배차 잘 되는 택시, 그리고 옵션이 다양한 택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옵션이 다양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벤티나 블렛 이런 건가요? 네, 그런 프리미엄 택시도 있고 또 펫택시 같은 특화된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용자들 인터뷰를 보면 긍정적인 변화로 꼽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점들이요? 일단 원하는 위치로 딱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전처럼 큰 길까지 나갈 필요 없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문제 많았던 승차 거부. 이게 확실히 줄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승차 거부 진짜 스트레스였죠. 네. 그리고 기사님 정보, 차량 번호나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동 경로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런 안전 기능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어요. 전반적으로 택시 환경이나 서비스 자체가 좀 개선됐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특히 그 카카오티 블루 있잖아요. 가맹 택시. 이게 승차 거부 문제 해결에 진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호출료는 좀 내지만 급할 땐 이게 최고다, 돈 아깝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도 증명이 돼요. 5km 이내 단거리 배차 성공률을 보면요. 일반 호출 택시보다 카카오티 블루가 1.2배 더 높았어요. 단거리인데도요? 보통 기사님들이 단거리는 좀 꺼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류는 그럴 확률이 훨씬 낮은 거죠. 그리고 기사님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외곽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파주나 김포 같은 곳. 네. 아무래도 다시 시내로 들어오기 힘드시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도 카카오티 블루 배차 성공률이 일반 호출보다 파주는 2.1배, 김포는 1.9배나 높았다고 해요. 와, 2배 가까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호출료가 어떻게 보면 나는 확실히 타겠다는 일종의 탑승 보장권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네요. 안전이나 편의 기능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요? 아까 안심 메시지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 실시간 위치 가족이나 친구한테 보내주는 거요. 그거 발송 건수만 해도 누적으로 2,200만 건이 넘는데요. 2,200만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뭐 밤늦게 귀가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던 펫택시, 반려동물이랑 같이 타는 거요. 이것도 이용 건수가 37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니까 와, 37만 마리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좀 세분화된 요구까지 맞춰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 뭐 자동 결제는 아까 이야기했고, 뭐 가족 계정 만들어서 결제 공유하고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혁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진 점이 많은데 그럼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카카오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변화가 컸죠.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길에서 그냥 손님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배회 영업? 그 시간이 줄어서 영업하기가 좀 편해졌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앱으로 콜을 받으니까요. 예측 가능한 영업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승객이랑 뭐 요금 문제라든지 경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마찰하는 경우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중요한 변화네요. 물론 가장 기대하시는 건 수입 증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가맹 기사님들, 그러니까 카카오티 블루 기사님들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맹 기사님들 특징을 보면 일반 택시 기사님들보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젊으신 편이고 이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자동 배차 시스템 같은 걸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군요. 그렇죠. 일일이 콜 경쟁 안 하고 그냥 시스템이 배정해 주는 대로 운행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로 가맹 기사님들 만족도 조사를 보면 업무 시간 대비 수입이 늘었다. 혹은 콜 경쟁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답변들이 꽤 있었어요. 확실히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플랫폼이 가져온 변화가 명확하게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죠. 플랫폼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오해나 좀 첨예한 갈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해요? 어떤 오해가 있었죠? 예를 들면 수수료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카카오티 일방 호출 있잖아요. 그냥 앱으로 근처 택시 부르는 거. 네, 그냥 기본 호출이요? 그건 승객한테도 기사님한테도 수수료가 전혀 없거든요. 무료예요. 아, 정말요? 저는 뭔가 수수료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블루나 벤티 같은 가맹 서비스는 당연히 수수료나 얼갈리비가 있지만 일방 호출은 무료인데도 다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좀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갈등 이야기도 하셨는데 혹시 그 2018년 카풀 사태 말씀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그때 정말 뉴스가 매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카카오가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자 택시 업계가 이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다라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발했죠. 총파업도 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리고 그랬었죠. 맞아요. 심지어 분신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었고요. 당시 시민들 여론도 굉장히 갈렸어요. 택시 서비스가 평소에 불만이 많았으니 카풀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택시 기사님들 생존권은 보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팽팽했죠. 정말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네, 기술 혁신과 기존 산업 간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고 또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결국 아시다시피 카풀 서비스는 중단됐고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카카오티는 계속 성장을 해왔네요. 그렇죠. 택시 호출로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고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왔어요. 맞아요. 이제는 뭐 택시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주차, 심지어 전기자전거까지. 네, 카카오티 바이크, 그리고 해외 나갔을 때 그 나라 차량 호출 서비스 연동해주는 거나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냥 택시 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이 된 거죠. 최근에 10주년 캠페인도 했던데 슬로건이 우리가 열어온 이동, 새롭게 열어갈 내일이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배송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동의 모든 것을 다루겠다는 포부가 느껴지네요. 동시에 또 기존 택시 업계와의 상생 노력 같은 것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요. 지역 참여형 가맹 택시 모델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플랫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독과점 문제라든지 기존 산업과의 관계 설정이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요. 분명한 건 카카오티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이동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차 시간 확 줄고 승차 거부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정말 체감되는 변화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힘이 이렇게 막강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수료 논란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같은 새로운 숙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은 카카오티가 가져온 이 편리함,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을 던져볼 만하네요.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신이라면 이 지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